어느 날 자기가 조만간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난 그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 덕분에 업계에 일 잘하고 실적 좋기로 소문이 났는지 대기업 스카우트 담당자가 자꾸 나를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막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인 참이야. 우와, 대단하다. 하긴 자기는 내가 봐도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는 했어. 에이,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자기한테도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면서. 당연히 알지. 내 주변 친구들이 사랑꾼 애인 잘 만났다면서 다들 나를 부러워하거든. 정말이지? 내가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 자기도 인정해주는 거지? 인정해. 자기처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럼 있잖아, 자기야. 이번 달 끝나는 마지막 주말에 우리 둘이서 제주도 여행 다녀올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자고? 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걸 우리 커플 둘이서 기념하고 자축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날엔 내가 자기한테 해줄 아주 중요한 얘기도 있고. 중요한 얘기라는 건 또 뭔데? 자기랑 나는 서로 진지하게 연애하는 사이잖아. 더군다나 단순한 연애로 끝내기에는 우리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런 내가 자기한테 해줄 중요한 얘기가 뭐겠어? 글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여행은 어려울 것 같아. 무슨 선약?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나 졸업한 대학교 동창회 있거든. 거기 참석하려면 제주도 여행은 못 갈 것 같아. 그치만 그날은 우리한테 아주 뜻깊은 여행이 될 건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동창회는 벌써 몇 달 전에 잡힌 약속이거든. 그리고 우리 이런 진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지금은 아직 조금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거든.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부담스러워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설마 실망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난 그저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싶을 뿐이지. 더군다나 우리 앞날은 나 혼자서 우긴다고 결정될 일도 아니고. 그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동창회 다녀와. 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얼마 뒤. 자기 혹시 요즘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새 우리 데이트할 때마다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 같은 표정이길래. 그게 얼굴에 다 티가 났구나. 당연하지.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봐.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맞지? 그게 그러니까. 그래. 우리 사이에 숨길 고민이 뭐 있겠어. 자기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했으니까 말인데 혹시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나야 당연히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일전에 우리 단둘이서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던 얘기도 그래서 꺼냈던 거고. 풍경 좋고 분위기 좋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자기한테 프로포즈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왜 그날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결혼 얘기를 아직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길래. 그래가지고 나는 일부러 더는 얘기 안 꺼내고 기다리던 중이었어. 자기가 나를 신랑감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랬구나. 그래도 진작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이렇게 혼자서 속 끓일 일도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혹시
내 청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 그때는 결혼 얘기 부담스러워했으면서. 에이,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하고 싶어졌어. 마음이 바뀌었다고? 응. 솔직히 난 평생 결혼 안 하고 화려한 싱글로 살 생각이었거든. 근데 얼마 전에 결혼한 이종사촌 언니 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 언니분께서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으신가 봐. 독신주의자였던 내 마음이 바뀔 정도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 형부가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우리 사촌 언니한테도 아주 지극정성이야. 또 얼마 전에는 언니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언니네 부부가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한 남자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지더라고. 그랬구나. 하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니까. 맞아. 저기,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나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아, 무슨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그러니? 난 이렇게 언제든 자기랑 미래를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뭐야?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래? 자기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니까 이거 받아주라.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내가 늘 품에 가지고 있던 약혼 반지야. 반지가 너무 예쁘다, 자기야. 비록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꽃다발이랑 감동적인 이벤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되고 뜨거워. 그니까 자기야, 아니 박서진 씨, 저 김민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이자 그대와 나를 반씩 닮아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가 되어드릴게요. 예스!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청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앞으로 내 인생 전부를 자기를 향해 다 바칠게. 얼마 뒤. 그게 무슨 말이야? 조만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 계시는 본가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거처를 옮겨야겠다는 얘기지 뭐. 어디로 옮길 예정인데? 다음 달부터 대기업으로 출근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거처는 너무 멀거든. 그래서 새 직장 근처로 이사 가려고. 그렇구나. 근데 난 좀 걱정이다. 무슨 걱정? 우리 조만간 양가에 인사하고 상견례도 하고 정식으로 결혼 준비도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자기가 이사를 가면 우리 신혼집 마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그건 걱정하지 마. 직장 출퇴근 거리 때문에 임시로 머물 거처를 구해서 이사를 가는 것뿐이니까. 그럼 우리 신혼집 문제는 이번에 자기 이사 가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란 얘기지? 당연하지. 그니까 자기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다행이다. 암튼 일단 알겠어. 이사 갈 집 구해지면 나한테 얼른 얘기해줘. 혹시 새집 증후군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사 갈 집에 먼저 가서 청소 좀 해줄게. 이사 당일에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에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자기도 직장 생활하느라 맨날 피곤해하면서. 내가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잖아. 신랑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글쎄. 새집 증후군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암튼
그래도 자기가 도와준다니까 너무 든든하네. 이래서 남자는 반려자를 잘 만나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하는 모양이야. 당연하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평생 도우며 사는 게 부부잖아. 그래, 알았어. 이사 갈 곳 정해지면 바로 알려줄게. 우리 같이 미리 청소하자. 얼마 뒤. 미안한데 자기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 이사 간다는 집이 여기가 확실해? 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보여? 수압도 좋고 바퀴벌레도 없고 건물 지어진 연식에 비하면 외풍도 하나 없이 참 좋은 집인데? 내가 지금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 딱 봐도 10평이 채 안 될 것 같은 원룸으로 이사를 오는 게 정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자기 설마 집이 넓고 좁은 원룸이라서 실망한 거야? 자기가 여자 입장 한번 돼봐. 아무리 결혼 전까지 지낼 임시 거처라고 해도 30 중반씩이나 된 신랑감이 이딴 원룸에서 지내는 사람이면 여자 입장에서 실망감이 드나 안 드나? 그럼 자기는 어떤 집을 생각했던 건데? 난 적어도 최소한 근처 역세권에 자리 잡은 신축 오피스텔 정도는 예상했었어. 이런 코딱지만한 원룸일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자기 오늘 조금 이상하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나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야?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을 버려놓고 내 잘못으로 떠넘기는 거냐고.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 새 직장 출퇴근 때문에 임시로 거처를 옮기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원룸은 아니지. 우리가 무슨 돈 없는 대학생도 아니고. 일단 진정해, 자기야. 나도 이 원룸에서 계속 머물 생각은 아니니까. 이 원룸은 정말 진짜 임시 거처일 뿐이야. 다른 집을 하나 준비해둔 게 있는데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랑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임시로 이 원룸에서 지내게 된 것뿐이라고. 그럼 전에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기다리다가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집으로 곧장 옮기면 되잖아. 근데 뭐하러 굳이 이딴 초라한 원룸 생활을 자처하는 거냐고. 자기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래도 내가 자기 얘기를 어디서 잘못 들었던 모양이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 어디서 내 얘기 들은 적 있어? 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그거야 알 필요 없고. 암튼 우리 시간을 좀 갖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난 너무 실망스러워서 오늘은 이만 먼저 가볼게. 저러고 그냥 가버렸네. 대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닌 것처럼. 일주일 뒤. 내가 먼저 얘기할까? 아니면 자기가 먼저 말할래? 나더러 대체 무슨 말을 더 하라는 거야? 난 분명 자기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 다른 집 구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임시로 원룸에 들어간 거라고. 아니, 난 그 말 못 믿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래?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집 건물주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자기 앞에서 직접 확인이라도 시켜줄까? 그럼 내 말을 믿어줄래?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난 벌써 너한테 크게 실망했고 우리 사이의 신뢰 관계는 파탄이 났으니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진짜 다른 집에 계약까지 했다면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지금 세입자 따위 쫓아내고 곧장 그 집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고 꼴랑 그딴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는 건 자기 주머니에 모아둔 돈이 그딴 원룸 구할 정도밖엔 없다는 소리잖아.
돈이 없으니 다른 집을 구해놨다는 얘기도 분명 새빨간 거짓말일 테고. 우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는 세상 엄청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뭐가 어쩌고 어째?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아무리 건물주고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계약 기간도 끝나기 전에 쫓아내는 건 불법이야. 그래서 나도 이사 날짜 맞추려고 임시로 원룸에 거처를 마련한 거고. 아, 그러셔? 너 지금 뭔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작 부동산 하는 집 아들도 아닌 것 같으면서.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냐고? 내가 뭘 제대로 알고 있든 잘못 알고 청혼을 받았든 그건 네가 참견할 일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거 하나는 너무 확실한 것 같네. 아이, 대체 뭐가 확실하다는 건데? 너 혼자만 개털이 아니라 너네 부모님까지 싸그리 궁상 맞은 개털이라는 거. 선 넘은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이러다 우리 결혼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너야말로 착각하지 마. 우리 결혼은 내가 먼저 쪽내는 거니까. 뭐라고? 나 이미 벌써 다 눈치 깠거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적금이랑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랑 그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말이야. 그래, 결혼 쪽날 땐 쪽나더라도 네가 어디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 보자. 솔직히 말해봐. 집안에 빚이 엄청 많지?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랑 이번에 받은 퇴직금이랑 싹 다 부모님 빚 갚는 데 써버린 거지? 그 바람에 빈털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코딱지만한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대기업 다니는 너랑 결혼해봤자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어. 그 잘난 대기업 월급 따위 개털 시부모 뒷구멍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 뻔한데 그딴 결혼을 내가 뭐가 아쉽다고 하겠냐? 와,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어디 너 마음대로 상상해라. 어차피 결혼까지 쪽난 마당에 나만 진실되고 떳떳하면 그만이니까. 너 방금 그 말 내 생각이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거다? 아,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나도 정남이 떨어져서 너랑 더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고맙다. 이대로 얌전히 파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쥐어짜도 10원 한 장 안 나올 개털 자식아. 일주일 뒤. 그래서 결국 파혼했다고? 난 걔가 그 정도로 앞뒤 안 가리는 속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일단 머리로는 파혼해서 참 다행이다 싶긴 한데 마음 한편으로는 영 찝찝하긴 하네. 너 혹시 그 여자한테 미련이라도 남은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뭘 잘못 알았느니 어쩌니 해야 되는 말들이 괜히 마음에 걸릴 뿐이야. 그거 말고 다른 미련 따위는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라면 내가 너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슨 도움? 내 여자친구랑 그 여자랑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건 알지? 둘이 나온 대학교는 여대고. 그거야 당연히 알지. 근데 그게 내 파혼 얘기랑 무슨 상관인데? 여자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거야 남자친구 자랑하겠지. 내 말이, 일전에 내 여자친구가 대학교 동창회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 그 자리에서 서로 남자친구 자랑을 하다가 너랑 결혼할 뻔했던 그 여자만 조용히 있길래 내 여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민수 네 얘기를 좀 했나 봐. 동창회라면 내가 제주도 여행 거절당했던 그때 일이네? 아무튼 그래서 그날 했던 내 얘기라는 게 대체 뭐야?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들었던 얘기 그대로지 뭐.
민수 네가 워낙 검소하고 성실해서 티는 잘 안 나지만 알고 보면 큰 부잣집 외동아들이라고.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부자지 내가 부자인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여자친구랑 대판 싸웠었어. 내 친구가 굳이 티내지 않은 일을 제3자인 자기가 왜 나서서 떠벌리고 다니느냐고. 또 그래서 지금 내 여자친구도 너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는 눈치고. 그랬었구나. 네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야 좀 정리가 되네. 그 속물년이 동창에서 내가 부잣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집 돈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내가 원룸으로 이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크게 실망해서 그 깽판을 치고 결혼을 파토낸 거 뻔해. 하긴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네. 더군다나 그 여자가 민수 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잘못 들었다던 것 같다며 크게 실망을 했었다니까. 정황상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지 뭐.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서 결혼하려고 했다가 그 얘기가 헛소문이었다는 착각에 빠져서 결혼을 파토내버린 거야. 이종 사촌 언니의 행복한 결혼 생활 어쩌고 했던 얘기는 자기의 흑심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테고. 암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쩌기는 그년한테 한 방 제대로 먹여야지. 그래서 말인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다고 했지?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여자친구 통해서 그년한테 얘기를 좀 전해줘. 어떤 얘기? 거짓말까지도 필요 없어. 나에 대한 진실 그대로를 그년한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 얼마 뒤. 헤어질 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굴더니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날 찾아왔냐? 그게 확인해 볼 일이 좀 있어서.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사 갔던 원룸 건물이 민수 씨네 어머님 명의 건물이라고. 맞아.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곳 세입자랑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우리 엄마 원룸 건물에 임시로 머물려고 했던 거야. 그렇구나. 그럼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그 집은? 그 집도 혹시... 벌써 다 알고 왔으면서 뭘 굳이 또 물어보고 그러냐? 아무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좋아. 그렇다면 대답해 줄게. 내가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그거 우리 아버지 거야. 너랑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신혼집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거고. 어디 그것뿐인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은 개털이 아니라 부동산 알부자셔. 그렇구나. 솔직히 조금 많이 당황스럽네. 자기는 대체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한 거야? 부모님이 부자이신 거지. 내가 부자인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난 상견례 때 우리 집안 얘기를 전부 다 터놓으려 마음먹고 있었고 아버지가 신축 아파트 물려주신다는 얘기도 그때 하려고 했었어. 그러기도 전에 흑심을 드러내면서 결혼 파토낸 건 너였고.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그런 오해를 안 할 수도 있었잖아. 난 원래 이사 가려고 했던 집 건물주 모셔서 네 오해 풀어주겠다고 말했었어. 그때 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건물주인 우리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모든 오해를 풀어주셨을 테지만 나한테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개털이니 어쩌니 몰아붙인 건 전부 다 너잖아. 미안해. 그땐 내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자기한테 꽉 붙잡혀 살겠다고 약속도 할게. 이미 떠난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니년 팔자는 너 스스로 망친 거니까 용서 같은 개소리 집어치우고 썩 꺼져. 그날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저는 그녀를 통쾌하게 내치며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돈의 눈머로 결혼을 마치 장사처럼 취급하는 속물 따위랑은 부부로서 미래를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